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한반도를 갈라놓은 전쟁은 수많은 가족을 찢어놓았죠. 우리는 흔히 이산가족이라고 하면 남과 북으로 갈라진 가족들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땅에서 살면서도 서로를 찾지 못했던 가족. 전쟁의 혼란 속에서 고아원으로, 입양 가정으로 뿔뿔이 흩어져 반세기를 살아온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충남 논산에 사는 73세 김영수 할아버지와 경기도 평택에 사는 71세 김영자 할머니. 이 두 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일부 마이너스 전쟁의 기억. 1952년 겨울, 충청도 어느 작은 마을. 7살 영수와 5살 영자, 그리고 갓 돌이 지난 막내 영철이까지 3남매는 부모님과 함께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이 평화로운 가정도 비켜가지 않았습니다. 1953년 1월, 후퇴하던 인민군 패잔병들이 마을로 들이닥쳤고 그날 밤 마을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3일 후 마을로 돌아왔을 때 집은 잿더미가 되어 있었고 아버지와 막내 영철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얼마 못 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2부 마이너스 흩어진 남매. 부모를 잃은 영수와 영자. 마을 사람들이 며칠 돌봐주었지만 전쟁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결국 남매는 대전의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고아원에는 우리 같은 아이들이 수백 명이나 있었어요. 오빠가 늘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영자야, 오빠가 지켜줄게 하면서. 하지만 고아원 생활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6개월 후 영자에게 입양 기회가 왔습니다. 서울의 한 부유한 가정에서 딸을 원했던 것입니다. 영수 할아버지, 영자를 보내는 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10살도 안 된 꼬마가 안 돼. 내 동생 못 보낸다고 버티고. 하지만 고아원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영자는 좋은 집에 가서 공부도 하고 잘 살 수 있다고. 영자 할머니, 트럭에 실려가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오빠가 맨발로 뛰어오고 있었어요. 영자야, 영자야 하면서. 그 모습이 평생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3부 마이너스 각자의 삶. 그렇게 헤어진 남매는 각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고아원에서 2년을 더 지낸 후 충남 논산의 한 농가에 머슴살이로 들어갔습니다. 주인집 어른들이 좋은 분들이어서 학교도 보내주었고 성인이 된 후에는 작은 땅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영수 할아버지, 25살에 마을 처녀랑 결혼했어요. 아들 둘, 딸 하나 낳고 농사 지으면서 그럭저럭 살았죠. 하지만 명절 때마다, 제사 때마다 영자 생각이 났어요. 한편 영자 할머니는 박정희라는 새 이름으로 서울에서 자랐습니다. 양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었고 대학까지 보내주었습니다. 영자 할머니, 양부모님께는 정말 감사했어요. 친딸처럼 키워주셨으니까. 하지만 가슴 한구석엔 늘 빈자리가 있었어요. 오빠, 그리고 어렴풋이 기억나는 엄마, 아빠, 막내 남동생. 영자 할머니는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고 같은 교사인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두 딸을 낳고 평택에 정착해 살았습니다. 4부 마이너스 찾아 나선 길. 세월은 흘러 2020년. 영수 할아버지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도시로 나가 있었고 쓸쓸한 나날을 보내던 중 TV에서 DNA 검사로 가족을 찾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수 할아버지, 처음엔 에이 이제 와서 무슨 그랬죠. 영자가 살아있을지도 모르고 살아있어도 날 기억이나 할까 싶고. 그런데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아버님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혹시 아나요? 라고. 2021년 봄, 영수 할아버지는 KBS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에 신청했습니다. DNA 샘플을 제출하고 긴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같은 시기에 영자 할머니도 똑같은 결심을 했습니다. 영자 할머니, 남편이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자꾸 어릴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빠가 아직 살아있을까? 혹시 막내 영철이는 어떻게 됐을까? 5부 마이너스 기적의 전화. 2021년 11월 15일 영수 할아버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KBS 담당자 재현. 김영수님이시죠? KBS 이상가족 찾기입니다. DNA 검사 결과 일치하는 가족을 찾았습니다. 같은 날 영자 할머니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6부 마이너스 상봉의 순간. 2021년 11월 20일 서울 목동 KBS 별관. 68년 만의 만남을 위해 두 노인이 같은 건물로 들어섰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논산에서 새벽 일찍 출발했고 영자 할머니는 평택에서 왔습니다. 만남의 장소로 들어서기 전 두 사람은 복도 양쪽 끝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오빠요? 진짜 우리 오빠 믿기지가 않았어요. 68년 만이에요. 꿈인가 싶어서 뺨을 꼬집어 봤어요. 영수 할아버지 멀리서 보이는데 영자 얼굴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상하게 그게 우리 영자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가슴이 뛰고 영자 할머니 오빠가 영자야 하고 부르는 순간 5살 때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그 목소리 68년이 지났는데도 그 목소리였어요. 두 노인은 복도 한가운데서 만나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한참을 울기만 했습니다. 영수 할아버지 미안하다. 오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영자 할머니 오빠 살아있어줘서 고마워요. 살아있어줘서. 7부 마이너스 못다 한 이야기들. 상봉 장소에서 두 사람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68년의 세월을 몇 시간에 다 담을 수는 없었지만 서로의 삶을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영자 할머니 오빠 나 선생님 됐어요. 아이들 가르쳤어요. 딸 둘 낳고 잘 살았어요. 영수 할아버지 우리 영자가 선생님이 됐구나.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그리고 영수 할아버지는 평생 간직해온 것을 꺼내 보였습니다. 낡은 손수건에 쌓인 작은 나무 인형이었습니다. 영수 할아버지 이거 기억나? 아버지가 영자 5살 생일에 만들어주신 거야. 내가 고아원 갈 때 두고 간 거. 평생 갖고 있었어. 영자 할머니 이게 아직도 있었어요? 오빠가 이걸 70년 가까이. 8부 마이너스 막내를 찾아서. 상봉 후 남매는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혹시 막내 영철이도 살아있지 않을까? 영수 할아버지 아버지랑 영철이가 우리랑 다른 방향으로 도망갔으니까 혹시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매는 다시 DNA 데이터베이스에 막내 영철의 정보를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2022년 3월 연락이 왔습니다. KBS 담당자 재현. 김영철 씨로 추정되는 분을 찾았습니다. 현재 미국 LA에 거주 중이십니다. 막내 영철은 전쟁 중 미군 부대에 구조되어 미국으로 입양되었던 것입니다. 데이비드 킴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그는 은퇴한 의사였습니다. 부부 마이너스 완전한 재회. 2022년 5월 인천공항. 70년 만에 3남매가 다시 만났습니다. 영철 데이비드 재현. 형, 누나. 한국말이 잘 안 되지만 보고 싶었습니다. 영수 할아버지 우리 막내 이렇게 훌륭하게 컸구나. 어머니 아버지가 보셨으면. 3남매는 함께 충청도 고향 마을을 찾았습니다. 70년 전 헤어졌던 그 자리에 다시 선 것입니다. 영자 할머니, 여기가 우리 집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살았어요. 엄마랑 아빠랑 다 함께. 10부 마이너스 새로운 시작. 이제 3남매는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녀들, 손주들까지 모두 모이면 대가족이 됩니다. 영수 할아버지 이제야 완전해진 것 같아요. 평생 가슴에 있던 구멍이 메워진 것 같아요. 남은 날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이제 함께 할 수 있어서. 영자 할머니,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아, 이게 꿈이 아니구나 생각해요. 오빠도 있고 영철이도 있고 우리 가족이 다시 모였구나. 영철 데이비드. DNA 기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죠.
과학이 우리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해준 거예요. 에필로그 2023년 현재 대한적 십자사에 따르면 남한 내 이산가족, 즉 전쟁 중 헤어져 고아원이나 입양으로 흩어진 가족을 찾는 신청이 매년 수백 건씩 접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DNA 검사 기술의 발달로 이제는 70년 전에 헤어진 가족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매년 수십 가족이 극적으로 재회하고 있습니다. 영수 할아버지 마지막 메시지.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70년이 걸렸지만 결국 만났잖아요.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영자 할머니 마지막 메시지. 가족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결국 다시 만나게 되어 있나 봅니다. 진행자.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실제 여러 이산 가족의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전쟁이 남긴 상처는 7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가족을 찾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대한적 십자사나 보건복지부 가족 찾기 DNA 사업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따뜻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